안녕하세요. 미소성형외과 조길환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필러 얘기를 조금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겁을 주려고 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필러 시술 받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환자분이 한 번 오셨어요. 서울에서 꽤 먼 지역이었었는데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대요. 뭐 필러도 맞고 간단한 거 하셨더라고요. 지방식도 하셨고, 하고 나서 한 2주인가 3주 정도 됐다고 하고요. 결론은 이제 저한테까지 서울까지 오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3, 2, 1. 이거였어요. 필러를 입술 위아래 다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랫입술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신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괴사가 됐어요. 입술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술은 이 빨간 부분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피부가 아니라 입안으로 가면 이제 완전 점막이고, 피부에서 점막으로 이제 이행되는 부분이죠. 점막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빨간색을 띠고 있다는 게 껍데기가 얇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가 막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제 많이 띠고 있는데, 필러 주사를 맞고 몇 시간 후부터 여기가 약간 까맣게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놀라서 뛰어갔죠. 그랬는데 뭐 괜찮다고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환자도 그냥 갔겠죠. 그리고 이제 뭐 병원을 계속 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보통은요, 피부 괴사가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는 약간 붉어지거나 푸르딩딩하게 갑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은 그게 더 검푸르딩딩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진행이 되면 이제 진짜로 미이라처럼 까맣게, 아니면 갈색, 고동색, 브라운 색깔로 그렇게 됩니다. 피부가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그 혈액순환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까만 부분은 죽었잖아요. 죽고 나면 떨어져 나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죽은 살 이렇게 제거한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그 부분이 있으면은 감염을 일으키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고 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했냐도 저는 꼭 물어보는데 왜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결론은 아마 수련도 안 받고, 간단히 얘기해서 인턴 수련이라고 하고 레지던트 뭐 전문과를 배우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게 하나도 없는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2주 이상, 보름 이상 지나서 이제 완전히 살이 죽어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오셨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 의사생활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자분이시거든요. 20대 분이시고, 의사로서도 그렇고 그냥 사람으로서도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오시라고 했어요.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을 보내야 되나? 안 보내고 저한테 오라고 한 이유가, 어떤 혹자 또는 어떤 의사는 당연히 개업했으니까 돈 벌어야지 라고 해서 오라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솔직히 젊었을 땐 그랬어요. 처음 개업할 땐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마인드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대학병원을 제가 안 보낸 이유가, 그 시기 좀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있어요. 뭐 이비인후과에서 코성형을 하고 환자가, 그때도 아마 괴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코끝이 뭐 어떻게 됐다고 했나. 흔한 일이 아닌데 그 이유가 있었겠죠.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대학병원급은 아니고 약간 준종합 이런 데 가서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성형외과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 결과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환자분은 이제 소송을 이제 걸었고 막 문제가 됐으니까 그걸 이제 밝히려고 사진을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코끝이 이제 괴사가 됐잖아요. 병원에서는, 의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제거를 해주고 이제 만회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특히 성형외과 수술은 굉장히 옵션이 많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얄팍하고 막 되게 이기적이고 막 뺀질뺀질하고 이런 이미지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성형외과 수술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병원을 보내놨더니만 여길 덮어야 되는데 이게 피부 이식으로 안 되는 부위입니다. 이유는 제가 빼고 얘기할게요. 엉덩이 살 붙여서 딱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마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 구멍 난 데가 메워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수술하신 선생님 혹시 보신다면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잘하셨어요. 그거 뭐 이식을 했는데 피부가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환자는 일단 없어진 게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코가 괴사된 거를 메우려고 이마에 있는 피부를 써가지고 돌렸는데, 일단 이마를 뗀 자리를 다시 메워야 되니까 꿰맸죠. 이마에 주름이 세로로 났어요.
이거 굉장히 큰 흉입니다. 그리고 붙인 모양도 또 이렇게 썩히 좋지는 않았고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환자를 직접 안 봤으니까 이건 솔직히 그냥 탁상 공론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또는 개원가에서 의사마다 그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구순혈이나 아니면 재건 수술할 때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 몇 년 후가 됐던 간에 뭐 1, 2년 후가 됐던 간에 최종 결과물이 좋아야지 좋은 거죠. 지금 막 되게 편하거나 지금 막 빨리 예뻐지거나 하지만 그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의사가 대강 예측이 되거든요.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되게 큰 수술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에스테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론 얘기하면 이 흉도 너무 후회스럽고 그냥 웬만하면 다른 거 붙여서 좀 살렸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환자를 제가 대학병원을 보낼까 잠깐 머릿속으로 몇 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안 보낸 이유가 웬만하면 그런 일을 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떼는 부위는 여러 군데 있는데 혈관 달린 거 현미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걸 하게 되면 일단 뗀 자리도 문제지만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2차적인 거고 제일 큰 거는 이 부분의 모양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만큼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어디 갖다 붙여서 살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런 비슷한 색깔을 아마 찾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일단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붙인 게 그대로 다 흉이에요. 모양도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 되게 못하는 게 움직일 때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따로 놀아요. 그런 결과가 거의 보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대학병원 보내면 그쪽으로 먼저 생각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노란 부분들이 이제 괴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좀 괴사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뭐 괜찮으시면 제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제는 우선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상처를 좀 케어를 하고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든 다음에 해보자고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인가 드레싱을 계속 했습니다. 매일 오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치료를 받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저분한 것들을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죽은 살들은 좀 잘라내기도 하고 상처를 좀 깨끗하게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약간 사이즈가 줄기도 해요. 이게 약간 살이 좀 차오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일주일인가 드레싱하고 날짜 잡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쯤에 수술을 했는데 제가 계획한 거는 최대한 이 상태에서 일단 연결을 시켜주자 했어요. 이걸 뭘 갖다 붙이면은 흉이 여러 군데 생기고 모양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붙이고 나서 실밥 빼고 아마 조금 있다가 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한번 제가 찍은 거예요. 보면 꿰맨적이 하나가 있고 밑에도 약간 있어요. 밑에도 이제 상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 아래쪽까지 좀 파고 먹은 데가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일단 붙였습니다. 2달 후에요. 한 달째 뭐 예쁘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부었다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게 한 달째 멈춰있는 수술은 없어요. 특히 모양 같은 경우는 2달만 지나도 붓기가 빠지고 뭔가 이제 많이 나아졌죠. 형태가 됐건 뭐 흉터가 됐건 이 정도의 굴곡은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남겠지만 나중에 어지간히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다음부터는 사실 뭐 치료를 할 건 없어요. 관리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나중에 2차 수술 언제 해야 되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는데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6개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려진 숫자이긴 한데 의미가 없어요. 상태에 따라 다를 거니까. 저는 이 빨간 게 빠지고 딱딱한 게 풀릴 수 있을 만큼 풀릴 때까지 좀 쉬어보자고 해요. 사람 몸이라는 건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나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한테 온 상태였고 드레싱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달 후고 2달 정도 지나서 가라앉는 이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필러라는 게 사실 불의에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혈관을 다치지 않게 주사기 바늘을 어떻게 한다, 뭐 넣는 압력을 어떻게 한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요. 저도 루틴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아닌 선생님들이 또 따라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전문의 선생님이 했다고 해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대처인데 아마 그 병원에서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뭔가 대응을 했었으면은 이거보다 좀 이것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나서 그냥 훈장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끔찍한 일이긴 한데 이게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모교라든지 아니면 보낼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경험이 부족하다면 선배한테라도 의뢰를 하거나 도움을 받았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덜한 상태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게 100%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필러 굉장히 싸고 굉장히 편하긴 한데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이분은요, 후에 얘기를 하자면 여기까지 치료를 해드리고 당분간은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의사가. 저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보자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한 3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안 오셔서 저도 못 봤는데 얼마 전에 뭐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뭐 되겠느냐. 제가 그때 설명은 다 드렸었는데 일단 오셔야지 제가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좋아진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안 좋아진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돼서 오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약간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술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끝나는 게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이고 성형외과 의사도 꽤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의 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